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문영배 그 재판관이 이 대본을 딱 들고 나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 TF팀이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은 거 아니냐, 그래도 되냐. 본인이 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의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위 뭐 시나리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러나 재판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언제 당사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재판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법적 지식과 가치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정해놓은 것 외에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재판을 진행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피 문제, 네. 그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3시간 만인가 바로 이제 네. 이유 없이 기각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수사 기록 같은 거, 그 송부 촉탁하는 거, 그 문제 있다. 그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방어권 침해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 결론이 만약에 그 TF 대본에 나와 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사실은 재판관 전원이 탄핵돼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우리가 결정할 때 결론을 낼 때 그걸 평결이라고 합니다. 평결에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직무 복귀시키느냐 이 결정만 평결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 받아주지 않을 것이냐,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재판을 향한 중간적인 다 하나하나 그게 작은 절차적 판단이고 재판이에요. 여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가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공한 게 유럽연합법인데요. EU법인데 EU 국가 많잖아요. 20개 나라가 넘죠. 유럽연합 재판소가 있어요. 그 판사들 자기 백그라운드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한 나라에서 오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백그라운드 다 다르면 언어가 다 다를 겁니까? 언어가 다 다르면 나중에 판사들이 모였을 때, 한 15명 판사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통역 데려다 놓고 할까요? 통역 데려다 놓고, 야, 이건 이 사건에서는 우리 기각할 거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비밀 유지될까요? 15명 언어가 다 다르면 통역만 해도 15명 들어와야 될 텐데? 안 되잖아요. 공통된 언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어떤 언어를 쓸 것 같습니까? 영어? 네? 영어? 아니, 불어, 프랑스. 아. 유럽연합재판소에서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랑스를 해야 됩니다. 프랑스어로 통역 없이 자기가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재판관들이 하는 얘기에는 절대 제3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TF에는 지금 재판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본이 아니라 각본을 써주고 이 사람들을 연기한 것 아니냐. 이런 효과까지 받고 있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입법청원을 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공정법. 핵심 뭐냐 하면 지금처럼 이 헌법재판,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판으로 되면 이미 개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물어야 돼요. 기존법으로는 안 돼. 미약해. 그래서 헌법재판 공정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헌법재판 농단사범 처벌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민족 정기를 세운다고 그랬고 옛날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했듯이 헌법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소급표 금지 없이 소급표가 적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소시효도 없어. 뭐 10년, 20년 지나도 이 법은 해. 지금 이건 법제사법이 올라갔어요. 그 해가지고 지금처럼 아주 우리가 어디 가서 납북구를 정도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 가치를 다 훼손하면서 했던 절차적인 침해 이런 것들, 답을 정해놓고 했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거 다 조사해서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연구원들, 헌재 사무처의 직원들, 사무처장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제가 입법청원인데 5만 명 넘어갔고 이게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입법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언젠가 저는 이게 입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계속 추진해야만 정말 망신스럽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런 헌법농단 사범이라고 해요. 헌법농단 사범들을 처벌할 수 있고 이 처벌이 안 되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밑둥부터 넘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TF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TF팀에 뭐 화교나 어떤 뭐 중국 출신의 어떤 분들이 또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 보니까 저도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던데 그거 헌재에서 빨리 밝혀야 돼요. 만약에 그 진짜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유럽연합 얘기를 또 제가 좀 말씀드리게 됐는데 네. 유럽연합은 거기 그 사람의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 자유 있어갖고 내가 다른 형국에 가서 직업을 다 제한 없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한해 놓는 몇 개 직업군이 있어요. 군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한 국가의 주권과 정체성과 관련한 또 공립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해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자기를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없이 그냥 되고 있다.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독립기관 거기에 숨어서 사실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없는 그 사이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헌재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빨리 이건 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선관위도 중국인이 네. 있었다고 좀 했습니다. 네.